피렌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바로 그 거대한 돔. 근데 그 돔이 사실은 불가능에 도전한 한 남자의 집념 그 자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걸작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상이 되세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물 피렌체 대성당의 심장부가요. 무려 100년 넘게 저렇게 그냥 뻥 뚫려 있었다는 게. 이건 뭐 도시의 자부심이 아니라 골칫덩어리, 아니 거의 수치에 가까웠을 겁니다. 당시 모두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고대 로마의 판테온보다도 더 넓은 이 구멍을 대체 어떻게 막냐는 거죠. 전통 방식대로라면 안에서 거대한 나무 구조물로 받쳐줘야 하는데 그걸 버틸 만한 나무도 그걸 세운 기술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들 불가능한 돔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불가능했는지 그 엄청난 도전 과제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바로 스케일이었어요. 지름이 무려 45m인 팔각형 구멍.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거의 아파트 15층 높이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랑 비슷해요. 당대 최고 건축가들도 다들 이건 좀 하면서 고개를 저었던 거죠. 기존 방법으로는 아예 시작도 못할 판이었으니까요.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던 사람, 바로 금세공사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근데 이력 한번 보세요. 건축가가 아니라 금세공사의 시계 제작자예요. 아니 거대한 돌을 쌓아야 하는데 웬 시계 톱니바퀴요? 좀 이상하죠? 근데 바로 그 점, 그 정밀함의 세계에 익숙했다는 점이 남들이 못 본 걸 보게 만든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어요. 1401년에 아주 중요한 공모전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좌절하고 끝났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없었겠죠. 근데 브루넬레스키는 달랐어요. 그래? 그럼 아예 판을 새로 짜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피렌체를 떠나 고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죠. 고대 로마의 유적들, 특히 판테온을 보면서 그는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보다 1000년도 더 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는 마치 탐정처럼 그 비밀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중세 시대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고대 공학 기술들을 재발견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로마에서 돌아온 브루넬레스키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순히 돔을 짓는 법이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말하자면 새로운 현실을 발명해 온 거였어요. 그게 바로 선형 원근법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바로 그거요. 근데 이게 브루넬레스키한테는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3D 설계 프로그램이었던 셈이죠.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건물을 종이 위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겠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진짜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합니다.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 구멍을 뚫어서 실제 건물이랑 비교하게 한 거예요. 결과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던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을 종이 위에 복제해냈구나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새로운 시각 덕분에 그는 건물을 짓기도 전에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돔이 완성됐을 때 힘이 어디로 쏠릴지, 어디가 취약할지 이 모든 걸 종이 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거의 미래를 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예측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장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야겠죠? 그가 르네상스 시대를 설계하기 위해 꺼내든 기막힌 공학 기술들 한번 보시죠. 그의 비법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돔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무게는 줄이고 튼튼하게. 똑똑하죠? 둘째, 벽돌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헤링본, 그러니까 생선뼈 모양으로 서로 맞물리게 쌓았어요. 이러면 얘네들이 서로를 꽉 잡아줘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대담했던 아이디어. 바로 내부 지지대 없이 이걸 쌓아 올린 겁니다. 이건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설계만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장비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소가 빙빙 돌지 않아도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후진 기어가 달린 크레인을 발명한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엔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었죠. 이게 없었다? 그럼 이 공사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그냥 건축가가 아니에요. 완전 현대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그 자체였죠. 16년 동안 수백 명을 지휘하고 안전 규정도 만들고, 심지어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인부들 밥 먹는 시간 아끼려고 돈 꼭대기에 식당이랑 와인 가게를 차렸대요. 와, 이 정도면 경영의 신 아닌가요?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피렌체 시민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이 기적이 조금씩 현실이 되는 걸 지켜봤을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집념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었겠죠. 자, 그럼 이 돔은 그냥 멋진 건물 하나 짓고 끝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브루넬레스키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돌과 벽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데 있습니다. 이 돔을 기점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중세시대의 장인들은 신을 위해 익명으로 일했어요. 예술은 그냥 상징이었죠. 근데 브루넬레스키 이후 르네상스의 예술가는 과학과 이성을 무기로 세상을 탐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름 없는 기술자에서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펼치는 천재 예술가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발견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베르티 같은 학자들이 그의 원근법을 회화론이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픈소스처럼 풀어버린 거죠. 이 책 한 권이 유럽 전역의 예술가들에게 전달되면서 르네상스의 시각혁명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업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건축가의 역할을 단순한 장인에서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는 지적인 문제 해결사로 바꾸어 놓았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돔은요, 그냥 성당의 뚜껑이 아니에요. 길고 어두웠던 중세의 막을 내리고 인간의 이성과 창의성이 빛나는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의 개막을 알리는 거대한 상징인 셈입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는 결국 이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 예술과 기술, 과학을 하나로 합쳤을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꾸는 혁신들도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전부 다 융합의 결과물이죠. 혹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